모델하우스 가는 길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우와. 야, 아자보다 1스네. 네. 아자보다 1스야. 여기가 신세계. 아, 이렇게 신세계 그쪽. 아, 그렇네. 저쪽이. 저 길이 이렇게 딱 있는 게. 로즈우드 호텔. 아, 여기서 딱 도로변에서 봤을 때 느낌이 있겠다. 그러니까 따닥따닥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어쨌든 뚫려 있으니까. 진입로가 이렇게도 되는데 저렇게도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래? 홍보한 모형도에는. 아. 파크사이드 홍보관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자몽에이드인데요. 이게 굉장히 미식가 분들이 와도 다 하나같이 맛있다고 다들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다 파크사이드 스위트에서 다 연결되는 것들이고 신세계 몰이 아까 전에 저기 모형도에 나온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로즈우드 호텔이 홍콩에 있대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가본 사람이 얘기하기를 로즈우드가 진짜 고급스럽고 좋대요. 그래서 사실 여기 로즈우드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크리티컬하다고 실제로 얘기하더라고, 소비자가. 그래서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취업 난인데 특히 여기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취업을 성공해서 오늘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맞아? 이게 전체 대지 면적 14,000평 좀 안 되는 대지에 우리가 그 녹사평대로 가서 지금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걸 보면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신세계몰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여기가 보여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이 우측이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775실인 거예요. 전체 오피스텔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라방 같은 데서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초기 분양률이 높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공개 청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300실 넘는 오피스텔은 공개 청약을 해야 돼요. 이게 의무적으로 온라인 청약을. 그래서 뭐 좋은 걸 빼놓고 먼저 분양하고 이런 게 안 돼요. 보통 우리 이제 이런 하이엔드 분양 같은 건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비싸게 하고 안 좋은 거는 조금 더 싸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공개 청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있는 그리고 용산공원 쪽에 붙어 있는 요런 애들이나 좀 바깥쪽에 있는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선호가 되는데 요런 애들이랑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랑 사실 메리트가 같다고 보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절하는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무래도 먼저 지금 분양이 많이 된 거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분양 결과만 봐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면적이 좀 있는 거를 선호한다고 내가 임대를 주려고 하거나 세컨하우스 쓰려고 해도 지금 이게 가격이 40억, 70억, 80억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그 정도 되면은 이 수요층들도 와서 봤을 때 좀 면적이 있는 게 이거 이 정도면 내가 봐도 1,000만 원 넘는 월세, 뭐 2천만 원 가까운 월세 이런 거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베드룸 이런 작은 것들은 수요가 늦게 올 확률이 많다. 지금 추이를 봐도 여기 용산 공원 쪽에 있기도 하지만 면적 자체도 얘네가 좀 넓은데 30평 넘는 이런 애들이 먼저 나갔고 소형 면적의 안쪽에 있는 이런 애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에테르노 용산 같은 거는 진짜 주거시설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파크사이드에 있는 신세계몰이나 로즈우드가 있어서 걔는 오히려 수혜를 받는 거고 얘네들은 아예 단지 내에 같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좀 유리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분양 시작했을 시점이랑 또 지금이랑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좀 면적이 있는 오피스텔들 20평대 이런 것들이랑 한남더일 26평형이랑 가격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느낌이 들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얘네 20평대 애들이 뭐 40억대 이런데 한남더일 26평이 지금도 30억 후반이고 이러니까 이게 입주가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쯤이면은 아예 그냥 그 한남더일 26평이 이미 40억대 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한 말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두 가지예요.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가는 거를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무조건 규제를 해. 이 부동산으로 올 돈 중에 아파트로 못 가는 돈들이 뭐 오피스텔이나 뭐 꼬마 빌딩이나 이런 데로 대부분 많이 오고 사실 이상적인 형태는 금융자산이나 이런 데로 좀 분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몰빵국이어가지고 중심지에 있는 부동산 안에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엄청 세서 최근에 오피스텔 거래량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의 방증인데 사실 그 중에서도 이런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게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강하게 부동산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파크사이드가 가장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오피스텔 분양 단지다 보니까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분양 시작할 시점 대비 실제로 가격 메리트가 더 생긴 건 맞기 때문에 그 한남도일 26평 케이스 방금 얘기한 것만 봐도 걔네가 가격이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아니 이렇게 설명하는 게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주출입구에서 들어오면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은 쪼갠 형태로 지금 모형이 구현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오피스텔 동 쪽으로 이렇게도 돼 있고 아파트 동 쪽으로도 돼 있어서 양쪽에 이렇게 이 단지 안에 구현을 해놓은 형태인 거죠. 이렇게 걸어서 뭔가 볼거리가 있게끔. 그래서 아까 현장에 가봤을 때도 이 느낌이 딱 났어요. 여기 주출입구에서 딱 보면은 양쪽으로 트여 있으면서 이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사이에 여기 도로 상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근데 요게 사실은 좀 파급력이 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호텔은 같은 단지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느낌이 일반 뭐 나인원남이나 한남더위라고는 다른 느낌, 그 아자보다 힐스를 추구하는 그거에 대한 게 체감이 딱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상권이 시작이 되니까. 아까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된다고 했는데 사실 오피스텔이 3층부터 시작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동마다 이게 지대가 달라서 다른데 그 최상이 4층이고 지하 1층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 몰을 구현해 놓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높이가 20층까지여서 그 아자보다일스 같은 초고층 건물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복합 시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그런 단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위로 못 올리는 게 사실 이쪽 근방에 있는 단지들이 다 아쉬운 점인데, 위로 못 올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용적률을 쓰다 보니까 좀 붙어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안에서도 또 같은 금액으로 어디는 또 트여 있고 어디는 안 트여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바깥쪽에 있다고 좋고 이런 것도 아니고, 왜냐면 아예 이렇게 용산공원 쪽 보고 있는 대형 면적 이런 거는 애초에 절대 가격 자체가 비쌌어서 경쟁은 있었지만 가격이 이제 비싼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뷰적인 거에 대해서는 일부 세대가 오히려 좋고 대다수는 사실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세계 몰이나 로즈우드 호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점이 크다고 보는 수요가 많은 거죠 지금. 또 추가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 두 개 동이 호텔에 들어오는 건데, 그 중에서 이 동에 13층부터 17층까지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업무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13층에서 17층이면 한 이 정도의 최상층까지도 아니고 일부가 업무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데, 아예 증권사 같은 오피스가 들어올지 아니면 뭐 메디컬 센터로 기획을 할지 그런 건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한 14,000평 조금 안 되는 그 대지 면적에 들어오는 이제 오피스텔 775실, 그리고 아파트가 500세대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로즈우드 호텔이 있고, 그리고 신세계 몰은 여기 지상 4층부터 지하 1층까지 들어오는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지금 이게 대지 면적의 한 반 정도를 구현해 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오피스텔하고 로즈우드 호텔까지. 근데 좌측에는 공동주택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호텔동하고 공동주택, 그 아파트동에 대한 세부 정보는 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피스텔 관련된 정보 많이 있고, 근데 저기 13층부터 17층 중에 일부를 쓴다는 거 보니까 아마 17층이 거의 최상층일 것 같아요. 호텔동이라서 일반 오피스텔동보다 천장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상층부터 최상층까지를 쓴다, 뭐 이런, 그만큼을 이제 업무 시설로 빼놨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메디컬 센터가 들어올지 진짜 뭐 증권사가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메디컬 센터가 들어오는 게 당연히 주거 시설들 입장에서 좋겠죠.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직접적으로 도움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용산공원 방향에서 이 오피스텔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초창기 때 분양 성과가 예상보다 좋다, 그 우려했던 거랑 달리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쪽에 있는 좀 대형 면적에 뭐 30평대 이런 애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먼저 지금 많이 나가고, 작은 면적에 안쪽에 있는 애들이랑 메리트가 달라요. 사실은 이거는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올라와서, 전반적인 주거 시설들의 시장 가격이 올라와서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서 지금 또 최근에 아파트 규제 강해지면서 그런 영향으로 좀 분양이 많이 된 상황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안쪽을 보고 있는 애들보다 당연히 바깥쪽에 용산공원 보고 있거나 저쪽으로 트여 있는 애들이 선호가 되는데, 가격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 메리트만큼 차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이게 좀 케바케예요. 이 세대별로 이게 디테일하게 그냥가 측정이 하나하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약을 해보면 이 로즈우드 호텔과 이런 신세계 몰이 단지 내에 있다, 그리고 이런 큰 대지 면적 14,000평 정도 되는 대지가 중심지에 잘 없고 지금 앞으로 계획되는 곳도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엄청난 특장점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연적으로 이거를 높게 못 올리다
보니까 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느낌이 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마이너스 요소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사실 이 전반적인 거는 사실 대체 불가능하고 그동안 없었던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 어쨌든 좀 센세이션한 단지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크사이드 스위트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제 홍보관에 와서 한번 대략 둘러봤습니다.